자, 여러분, 오늘은 제가 인간관계를 맺어나가면서 누구를 만나든 여러분이 좋은 인상으로 남을 수밖에 없는 아주 귀중한 방식에 대해서 얘기해 드릴 겁니다. 에이, 뻔한 말이겠지라고 생각하지 말고 한 번만 시간을 내서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의 지적 자산이 될 겁니다. 자, 첫 번째로 강조할 것은요, 호감이라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느낌? 느낌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틀린 표현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지만, 좀 더 정확한 표현은 호감이란 상대와 내가 교류 중에 어떤 감정이 상대방에게 남느냐, 이게 호감도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교류는 직접적인 대화만 포함된 것이 아니에요. 왜 우리가 예쁘고 잘생긴 사람을 선호할까요? 우리는 본능적으로 아름다움을 추구하니까. 그런 사람들을 보면 기분이 좋고 느낌이 좋고,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호평을 하는 겁니다. 즉, 교류란 대화도 물론이거니와 바디랭귀지, 내 외모, 이런 것들이 모두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깔끔한 인상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먼저 이 개념을 확실히 알고 갑시다. 호감은 상대와 내가 교류작용을 하는 동안 상대방에게 남는 감정이다. 자, 두 번째로 넘어갑니다. 대부분 호감을 주려고 하는 사람들이 실수하는 것은 거리감을 너무 급속도로 줄이려고 합니다. 서글하고 과한 리액션, 그리고 빨리 말을 놓고 상대에게 오늘 만났는데 앞으로는 마치 베스트 프렌드처럼 지내자고 제안을 한다던가, 이런 시도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물론 이런 성향이 잘 맞는 사람과는 급속도로 친해질 수 있고 좋아요. 그런데 경계심이 많거나 천성이 소극적이거나 이런 사람들은 이런 사람과 친해지는 것이 불편할 수가 있어요. 그럼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행동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평가를 내리느냐, 나랑 코드가 맞지 않은 사람이구나 라는 평가를 내리게 된단 말이죠. 우리가 먼저 나서서 과하게 거리감을 줄이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사회적인 예의를 지키는 선에서 적당히 상대방과의 거리를 줄이면 됩니다. 여기에서의 거리감에 대한 주도권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가지고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여기서 주의드릴 것은요, 절대 소극적으로 상대방이 다가오는 것을 무작정 기다리라는 것이 아니에요. 나는 툭툭 말을 걸곤 하되 미끼를 던진다라는 생각만 가지고 상대방이 다가오는 것을 유도를 하는 것이 훨씬 더 적합한 방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세 번째, 첫 만남에서 결과를 보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인간관계는요, 소개팅이 아니잖아요. 이번 만남에서 우리가 저 사람한테 와, 저 사람 너무 좋은 사람, 너무 친해지고 싶은 사람, 이 수준까지의 호감을 이끌어낼 필요가 없습니다. 이건 방금 말한 두 번째와 연결이 되는 맥락인데, 사람은 누군가가 나에게 다가올 때 그 사람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생각을 해보게 돼요. 바꿔 얘기하면요, 이 사람을 의심하는 경향도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이 나를 잘 모르면서 나랑 대화를 해본 적도 없으면서 단순히 자기는 사람을 좋아한다라는 이유만으로 다가온다? 이건 오히려 상대방의 의심만 증폭시킬 수가 있는 겁니다. 첫 만남은요, 그냥 적당히 이 사람 나쁘지 않은 사람이네, 괜찮은 사람, 이 정도의 상대방의 경계심을 완화시켜주는 정도의 인상만 남겨주셔도 충분합니다. 자, 네 번째, 대화 중에 듣는 표시와 의견 동조를 해주어야 한다. 이건 모든 인간관계에서의 불변의 법칙인데, 경청한다고 했을 때 여러분 제발 상대방의 말에 다이나믹하게 반응을 좀 보여주세요. 간혹 보면요, 깊이 듣는답시고 정말 듣고 있는데 표정이 오히려 어둡다거나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그 사람들에게 물어보면요, 자기는 절대 그런 의도가 아니라 깊게 생각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모습 자체가 상대방한테는 뭘로 느껴지냐면 압박감으로 느껴집니다. 이 사람이 내 말이 그렇게 별론가? 내 의견이 별론가? 이렇게 느껴진다고요. 그럼 이게 반복되면 불편해지는 것이죠. 우리가 처음 얘기한 교류 중에 좋은 감정을 남기는 것에 절대 적합한 태도는 아니에요. 그리고 상대방의 의견에 동조해주는 것까지, 반응을 하고 동조를 해주는 것까지, 이건 기본 중에 기본이자 빼놓을 수가 없는 겁니다. 다섯 번째, 저는 이거 정말 밑줄을 쫙 긋고 싶어요. 여러분, 누군가와 교류를 할 때 어떤 방식이는요, 이 사람한테 내가 무언가를 감춘다라는 느낌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이 대표적으로 성격이 소극적인 분들이 자신을 드러내는 것에 익숙하지 못하다 보니까 자신의 의도와는 무관하게 상대방에게 나 자신을 감추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지금 만난 이 사람이 나를 알아요? 몰라요. 여러분,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이 사람이 나에게 자신을 감추고 그 안에 감추는 것들이 뭐가 있는지를 모르니까 경계심이 증폭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게 아니더라도 대부분 사람들이 처음에는 누군가를 경계할 수밖에 없죠. 더욱이나 지금 이 사회에서는 더더욱 누군가에게 얕보이면 안 되고 만만해 보이면 안 되고, 이런 생각에 너무 인위적으로 나 자신을 냉랭하게 만들어 버린다고요. 그게 좋게 인식되지가 않아요. 내가 단단하고 깊어 보이지 않아도 됩니다. 대신 내가 이 사람과 교류를 할 때 내 자신을 인위적으로 꾸며대거나 숨겨서 상대방이 부정적인 느낌을 받게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내가 멋있지 않아도 돼요.
내가 막 상대방의 사소한 정보 하나하나까지를 공감하고 그렇게 하려 하지 않아도 돼요. 굳이 상대방을 과하게 배려해서 걱정하고 그러지 않아도 돼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수준에서 가장 솔직한 페르소나로 상대방을 대해야 합니다. 여섯 번째, 뒤에서는요 항상 좋은 평가를 내리세요. 서로가 서로를 대면한 뒤에는 나는 그 사람에 대해서 좋은 생각이 들어도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지를 몰라서 뭔가 나를 드러내기가 어려워요. 이럴 때 뒤에서 상대방에 대해서 좋은 평가를 내리면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될까요? 상대방이 나를 대하기가 훨씬 수월하고 편해지겠죠. 그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더 깊은 교류를 할 수 있고 더 친밀한 관계를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뒤에서는 굳이 누군가에게 기회를 만들어서라도 그 사람에 대해서 좋은 평가를 내리세요. 결국 어떤 방식으로든 그건 상대방에게 전달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누군가와 인간관계를 맺는 것에 있어서 상대방이 나에게 호감을 가지게 하는 가장 중요한 6가지 법칙이라고 저는 소개를 합니다. 자, 여러분, 이건 실제로 해봐야 이 행위들의 효과를 알아요. 머릿속에서 지식을 잠재워 놓으면 그건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행복한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